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립대 얘기를 해보는 날입니다. 서울시립대는 이제 또, 굉장히 또 그 다른 대학과 달리 좀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는 대학이잖아요. 네, 뭐 특징과 뭐 차이점 같은 것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네.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아시겠지만 음, 등록금이 아주 가장 서울 시내에서 가장 싼 대학이고 네, 네. 그다음에 국립보다도 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학교이기 네. 때문에 등록금이 가장 싼 대학으로 정리가 돼 있고요. 대략 어느 정도죠? 일반 대학에? 일반 대학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저렴하네요. 예, 그래서 네.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때 공약 사항으로 이행돼서 네. 반값 등록금으로 해서 네. 이슈가 돼가지고 음. 서울 시내에서 가장 등록금이 싼 대학이에요. 반값보다 더.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시립대가 학과 성적,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 그다음에 실기, 그다음에 면접을 포괄적으로 네. 해서 다단계 전형으로 해서 좀 학생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울시립대가 어떻게 학생들이 모집하는지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2020 학년도에는 네. 2019년도 학년도와 비슷하게 네. 바뀐 전형은 없습니다. 네. 학생들을 예술대학에서는 산업디자인학과와 환경종합학과가 있는데 디자인 계열에서 산업디자인학과는 공업디자인과랑 시각디자인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네. 시립대 같은 경우는 시각디자인과는 수시로 전원을 다 선발하고 네. 공업디자인과에서는 수시에서 한 4명 정도로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 전원을 정시로 선발합니다. 네.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는 다단계 전형을 선택하고 있고 네. 그 다단계 전형 중에서 1단계에서 이제 교과 성적, 내신의 교과 성적을 100으로 해서 10배수 정도로 학생들을 일단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학생부와 실기를 해서 2단계를 선발하고 거기서 3단계로 넘어가가지고 학생부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받은 실기 성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시에서 공업 디자인과에서는 1단계에서 수능으로 100을 일단 선발하고 그게 한 6배수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으로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그 1단계 성적과 그 다음에 나머지 실기를 해가 실기 점수를 합산해서 실기 점수와 내신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네. 일단 뭐 수시에서는 단계 전형으로 이렇게 그 내신을 포커스를 1단계로 좀 잡고 그다음에 이제 서류 면접 실기 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당연히 1단계 수능을 보고 2단계 실기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수시에서 보니까 면접을 보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립대 면접은 뭐 특이사항이 좀 있을까요? 시립대 같은 경우에서는 질문지가 보통 이제 한 학생한테 시간이 5분 이상 주어지진 않고요. 그래서 면접 질문지가 뭐 5개에서 6개 정도 되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기본적인 소양을 물어보는 질문도 있고 그다음에 실기 시험을 본인이 이제 2단계에서 봤던 실기 시험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래서 학생의 뭐 생각이나 어떤 것들 창의성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이런 실기에 관한 질문들이 같이 섞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인적성에다가 실기의 이제 기본 소양을 이제 물어본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다른 뭐 여타 대학들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은 저랑 깊이 있게 들어갈 시간은 안 되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대나 뭐 한의종, 국민대처럼 본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정시에는 수능이 들어가는데 수능 과목에 이제 반영되는 부분들은 뭐 어떤 과목이 어떤 퍼센티지로 들어가죠? 일단은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서 정시에서는 이제 공업디자인과 에서 10명이 이제 선발하게 되는데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가 40%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학, 영어, 사탐 과목이 각각 20%씩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제 서울시립대가 수학을 반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학이 들어가는 학교가 많지 않은 중에서 그 중에 한 대학이 이제 시립대인데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점수로 반영하고 영어와 한국사가 나머지 점수 들어가는데 한국사는 감점 방식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 이제 변환 점수로 들어가긴 하는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차이가 4등급까지가 한 점수 차이가 한 10점 내외로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큰 변별력은 없는데 오히려 국어와 이제 사회가 조금 더 비중 있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2020학년도 현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 2021학년도는 변화가 또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 때도 마찬가지 발표가 된 상태인데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은 뭘까요? 네, 그래서 이 시립대 같은 경우에서 2021학년도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정시 전형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수시로 모든 학생을 다 선발하는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자인과가. 예, 디자인과가. 그리고 이제 산업 디자인과만 그렇게 바뀌고 기존에 있는 환경 조각과는 이제 정시로 기존대로 선발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그 2021학년도에 대부분 학교들이 오히려 정시 비중이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시립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수시로 학생들을 다 학생부 교과 실기 전형으로 다 통합해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1단계에서 교과를 보고 2단계에서 실기를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교과 실기 전형 이렇게 상황인데 엄밀히 따지면 실기 중심 전형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2021학년도에서 이제 서울시립대에서 수시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실기 전형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건데 기존의 2020학년도랑 전형 과목은 똑같습니다.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일단 학생들을 10배수 내로 추리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교과 성적과 실기 성적을 2단계로 추린 다음에 3단계에서 학생부 그다음에 실기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학생부 반영 방법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전교 과목을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국어, 영어 과목만 2020학년도까지는 반영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원점수와 표준 편차를 활용해 가지고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건데 2022학년도가 되면 수시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데 그 1단계에서 학생부가 전교과 등급이 활용되는 전교과를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과목의 폭이 좀 넓어졌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기 유형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실기 과목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 명칭은 기초 디자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하고 좀 달리 보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죠? 시립대 같은 경우는 그 산업 디자인 학과 안에 공업 디자인 전공과 시각 디자인 전공으로 나눠지는데 공업 디자인은 전형적인 산업 디자인 유형의 실기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지 5시간 시험을 보는데 3절지 반 왼쪽 편에는 어떤 대상을 소묘로 하는 형태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뭐 로봇을 만든다거나 운송기기를 표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에서 보면 공업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개구리를 소묘하고 개구리를 로봇화하는 주제가 나왔고요. 시각 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시각 디자인 거의 이제 CD형 주제와 부합되는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빛과 공간의 이미지를 물리적으로 좀 해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제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서 벽지를 디자인하는 한마디로 이제 평면적인 CD형 주제에 전형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발상화 표현, 이전의 발상화 표현하고도 비슷한 영역이 있고 또 소묘하고 디자인이 같이 접목되어 있는 사고 전환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 유형이 딱 획일하게 나온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 소양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아까 잠깐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그 문제의 트렌드 변화가 좀 있나요? 시립대 같은 경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각 과의 성향에 맞춰서 그 유형에 맞춰서 주제를 계속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2020학년도도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D과형은 CD형으로, 공업 디자인과 공업 디자인형 이렇게. 저희가 근데 자꾸 과하고 과가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데 산업 디자인과의 시각 디자인 전공, 공업 디자인 전공 이렇게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수시하고 정시하고 물론 이제 정시는 이제 환경조만 남지만 경쟁률 추이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2019년도 경쟁률 어떻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신 반영 교과목에 대한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른 뭐 상위권 대학에서 유형으로 치니까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국어와 영어 과목만 좀 추려서 반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상위권 대학에서 1단계에서 내신으로만 일단 10배수로 이렇게 잘라내다 보니까 수시 경쟁률은 뭐 20대에서 30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인데 그러면서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5배수 이렇게 3배수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근데 수시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고 정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단계에서 수능으로 일단 또 6배수로 잘라내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에 대한 커트라인에 부담감이 있으니까 오히려 정시 쪽에서는 2.5대 1이나 3대 1 미만 경쟁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1학년도에 수시로 학생들을 모두 선발하고 근데 거기에서 내신을 전 과목으로 반영을 넓히면 2019학년도보다는 그리고 2020학년도보다는 경쟁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 2021학년도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서울대를 비롯해서 몇몇 학교들, 특히 상위권 학교들이 이제 정시로 이제 전환이 좀 됐기 때문에 정시 인원들이 더 많아졌죠. 중상위권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시에 이제 또 상위권 아이들이 시험 칠 수 있는 학교들이 좀 수시에서 시험 칠 수 있는 학교들이 좀 줄어든 상황인데 서울시립대가 정원이 좀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수능 경쟁력과 내신 경쟁력이 좀 골고루 나오는 학생들보다는 한쪽에 좀 치우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되겠죠. 서울시립대 얘기를 해봤는데 서울시립대 그 외에 또 짚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있을까요? 아까 뭐 수능 반영 과목을 얘기할 때 어떻게 비율,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사탐 계열이 들어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시로 바뀌면서도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신 비중으로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형, 그러니까 수시 2021학년도가 됐을 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는 어차피 지금 2020학년도와 동일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니까 올해 2020학년도의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 한번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를 뭐 시립대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내신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한다고 하면 뭐 성공적으로 서울시립대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시립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박찬성 원장님 아까 초반에 제가 인사를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